윤석열 후보는 힘든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온 그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그 두 사람을 완전히 윤석열 뇌리 속에서는 뽑아낸다. 일관된 생각이 지금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 틀림없습니다. 윤석열의 승부사 기질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승부사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내를 하는 견인주의자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크스 오렐리스의 그 견인주의자 명상록 속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많이 참고 많이 견디는 그런 견인주의자이지만 그러나 그의 승부사 기질은 결국 예상대로 꿈틀하면서 폭발했습니다. 홀로서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홀로 서겠다. 최소 인력으로서 중앙선대본부로 거듭 태어난다. 이런 정신으로 지금 설립되고 있는 선대위 꼭 성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이제 복귀의 여지가 단 한 톨도 없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윤석열 철학이 투영된 후보 중심 선대위, 바로 윤석열 진실한 의미에서의 윤석열 선대위가 바로 출범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선대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과 김종인이 짜고 고스톱치는 소위 커플 게임을 하는 정치 사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선대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대위를 여지없이 박살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철학이 투영된 그런 후보 중심 선대위로 태어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대위 완전 해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예상했던 사람들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의 일정, 동선, 메시지 등을 지원하는 최소 규모의 인력과 조직만 남긴 채 3월 9일까지 63일간의 대선 레이스 혈투를 치러내겠다는 바로 그러한 각오입니다. 김종인 이 총괄 선대위원장은 자연스럽게 배제됐고 연기만 하라던 그의 끝마짐은 그의 정치사를 더럽게 흑점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을 딛고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한 윤석열은 앞으로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또 이준석 그 젊은 꼰대라는 명칭을 부여한 김영호 의장도 그랬습니다. 20, 30대 2030을 알아본 결과 자기가 아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결과 이준석은 2030의 대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있을 수 없는 망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저항이 시작될 겁니다만은 그 저항은 바로 별거 아닌 꼬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저항하면 할수록 국민들과 여론들에 의해서 또 언론에 의해서 압살당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후보에게 연기만 하라는 자들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뒤에서 음흉한 정치 공작을 하고 앞서 윤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한국거래소 현장 일정을 갑자기 중단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 선대위 전면 인적 쇄신안을 갖다가 바로 방아쇠를 던졌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갑작스럽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게 그냥 휘청했습니다. 왜? 갑작스러운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말이죠. 선대위 전면 인적 쇄신안. 일방적으로 혼자 한 것입니다. 구태타를 한 것이죠. 이준석 플러스 김종인 구태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윤 후보는 직후에 즉각 향후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내내 당사에서 회의를 거듭하면서 의견을 수렴했고 4일에도 하루 종일 서초동 자택에 머물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 같은 안을 확정했습니다. 윤 후보 구상에 따라 새로 구성될 중앙선대본부에는 종래의 선대위원장이 없어집니다. 후보 밑에는 선대본부장을 필두로 후보의 일정 동선 메시지를 지원할 최소 인력만 운영됩니다. 기존 중앙선대위 상층부를 구성했던 공동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 등은
각자 지역구 전국 각지로 하방해 선거운동을 돕습니다. 본부장 위에 직급이 사라지는 만큼 기존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굳이 해촉 배제도 할 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질 뿐입니다. 자, 총괄이 위원장이 없어졌으니까 자연히 사라지는 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김종인 대한민국 정치사에 더러운 족적을 남기고 그는 홀연히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대위의 복귀 공간도 사라졌지만 향후의 복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될 소지 자체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선대위원장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 같은 후보 중심 최소 인력 위주의 중앙선대본부 구성은 무엇보다 후보가 중심이 된다. 또 후보 가치와 철학에 기초한다. 또 최소한 그 후보의 철학을 이해하는 인력을 위주로 아주 경쾌하게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 본인의 필요성 절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이 선대위가 만들어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만 하라 하는 그런 발언은 그 연기론이 윤석열의 가슴을 후벼 팠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이 세계사에 없는 소위 후보 아닌 다른 사람의 망언이라고밖에 치부할 수가 없고, 이 말로 인해서 김종인은 스스로 무대에서 사라지는 비례대표 6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오갈 듯 하면서 또 장난을 한번 더 쳐서 영광을 한번 누려보겠다는, 그 다음에는 내각 수반을 한번 해보겠다는 내각제 권력 소위 그 끝없는 그의 야망, 이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망상, 국민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러한 망상을 한 이 이준석과 또 김종인은 끝없는 추락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운명입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 지금 데일리안 기사를 제가 읽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의 가치와 철학이 투영될 수 있는 후보 중심 선대위다. 가장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선대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목표 아래 시작된 것이다.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해체해가지고 선거 캠페인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아주 슬림한 조직으로 거듭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가 선대위 조직에 관한 것들로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야 하는 일이 없어지고, 이거는 뭐 후보가 캠페인을 하고 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김종인하고 이준석이 질러대는 그것 때문에 그 신경을 쓴다고 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이자는 그야말로 윤석열을 죽이러 달려들었던 바로 그러한 내부의 총질자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다움이라는 그런 초심을 갖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철학의 기본입니다. 윤석열의 몸에 맞는 옷을 스스로 입고 전통 보수 지지층 요구를 수용한 승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거는 그야말로 보수층의 강력한 요구, 이것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겠다 라는 이 국민들의 강력한 메시지, 이제 그 메시지를 100% 수용했을까? 국민들은 이제 100% 윤석열을 밀어야 되는 그런 즐거운 승부의 세계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